안녕하세요. 벚꽃이 지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이쁜 순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봄입니다. 제가 이제 가게를 이전하게 됐어요. 저희가 있던 건물이 재건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3월 말쯤 준비를 해서 4월 달에 이제 그 큰 길 건너로 가게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빠서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그렇게 초록이 너무 이쁜 그 양재천 그 뚝방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시인의 감성이 들곤 합니다. 어제 그 김태희가 나오는 뭐 하이마이 마마인가 거기 보니까 차유리가 이제 마지막 그 49일 동안 그 엄마의 소원에 의해서 이제 잠시 왔다가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두 가지 질문에 네를 답하면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대요. 하나는 살아가며 행복했는지, 다른 사람도 또 나로 인해서 행복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면서 참 저도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게 괴롭고, 또 아침에 출근하려면은 출근하는 것도 괴롭고, 또 와서 일을 하려면은 일하는 것도 괴롭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그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힘든 일에 닥쳤을 때 이제 많이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막상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도정안의 시집을 소개할까 합니다. 도정안 씨 그 접시꽃으로 유명하지요. 이분은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접시꽃 당신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번에 쓴 책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책입니다. 책 앞에 빈 여백에 제가 이 시를 읽고 적어 놓은 걸 보니까, 내가 나를 버리면 거기 아무도 없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또 시를 하나 적어 놨고요. 언덕 위에 줄지어서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 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저도 요즘 이제 아침에 오면서 이제 벚꽃이 지고 난 뒤에는 또 철쭉이 주인이더라고요. 철쭉이 지금 이쁘게 피고 있는데, 철쭉 뒤에 그 여린 벚꽃들이 지고 나서 그 은행나무라든지 번님들의 그 새순들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 사이에 있는 그 철쭉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이 봄날 시집 한 권 손에 들고 그 산책길이라든지 집 근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 한 권을 한번 그 읽어보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장에 보면은 단풍 드는 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볼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착,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가을 저녁. 이 시를 아마 이 시인이 이제 가을에 많이 썼나 봅니다. 기러기 두 마리 날아가는 하늘 아래에 들국화는 서리서리 감고 안고 피었는데, 사랑은 아직도 우리에게 아픔이구나. 바람만 머리채에 붐비는 가을 저녁. 바람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그리움이 오면은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아픔도 오겠지요. 머물러 살겠지요. 살다간 가겠지요. 세월도 그렇게 왔다 갈 거예요. 가도록 그냥 두세요. 한 입.
처음부터 끝까지 애로운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지금 내가 애로워서가 아니다. 피었다 저 혼자 지는 오늘 흙에 누운 저 꽃잎 때문도 아니다. 평행할 수 없는 시작도 알지 못할 곳에서 와서 끝모르게 흘러가는 존재의 저 애로운 나부낌 아득하고 아득하여 아침에 저도 양계천을 오면서 담쟁이 넝쿨이 쑥쑥 큰 걸 봤는데요. 여기도 이제 시가 담쟁이네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백 언덕 위에 줄지어 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것,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가다앉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나뭇가지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장가지 하나하나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빽빽한 숲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들끼리의 균형, 가장 자연스럽게 뻗어있는 생명의 손가락을 일일이 쓰다듬어 주고 있는 빈 하늘 때문이다. 비어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여백을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삼을 줄 모르는 사람은 처음 가는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누구도 앞서 가지 않은 길은 없다. 오랫동안 가지 않은 길이 있을 뿐이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 이 길을 갔다. 죽음에 이르는 길조차도 자기 전 생애를 끌고 넘는 이들이 있다. 순탄하기만 한 길은 아니다.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 희망의 바깥은 없다. 희망의 바깥은 없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낡은 것들 속에서 싹 튼다 얼고 시들어서 흑빛이 된 겨울 이파리 속에서 쓴박이 새잎은 자란다. 희망도 그렇게 스디쓴 항으로 제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지금 인간의 얼굴을 한 희망은 온다. 가장 많이 고뇌하고 가장 많이 싸운 곪은 상처 그 밑에서 새살이 돋는 것처럼 희망은 스스로 균일하는 절망의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자라난다. 안에서 절망을 끌어안고 뒹굴어라. 희망의 바깥은 없다. 홍매야 올 봄에 보셨나요? 눈 내리고 내려 쌓여 소백산 자락 덮어도 매야 한 송이 그 속에서 핀다. 나뭇가지 얼고 또 얼어 애로움으로 반질반질해져도 꽃봉오리 솟는다. 어이하랴 덮어버릴 수 없는 꽃같은 그대의 그리움. 그대 만날 수 있는 날 아득히 멀고 폭설은 퍼붓는데 숨길 수 없는 가슴속 홍매야 한 송이. 저무는 꽃잎 가장 화려하게 피었을 때, 그리하여 이제는 저무는 일만 남았을 때
추하지 않게 지는 일을 준비하는 꽃은 오히려 고요하다. 화려한 빛깔과 향기를 담아 며칠이라도 더 붙들어두기 위해서 조바심이 나서 머리채를 흔드는 꽃들도 많지만 아름다움 조금씩 저무는 날들이 생에 있어서는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아름다운 날에 대한 욕심 접는 만큼 꽃매지 한 치씩 펴오른다는 걸 아는 꽃들의 자태는 세월 앞에 오히려 담백하다. 떨어진 꽃잎 하나 가만히 볼에 대어보는 봄날 오후. 삼번 나무. 아직 3번 나무 꽃은 피지 않았지만 개울물 흘러내리는 소리 들으며 가지마다 살갗에 화색이 도는 것 보인다. 나무는 희망에 대하여 가장하지 않았지만 절망을 만나서도 작아지지 않았다. 묵묵히 그것들의 한복판을 지나왔을 뿐이다. 겨울에 대하여 또는 봄이 오는 소리에 대하여 호들갑 떨지 않았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경박해지지 않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우란하지 않았다. 묵묵히 걸어갈 줄 알았다. 절망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듯 희망도 무서워할 줄 알면서 상경.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다. 산도 똑같이 아무 말을 안 했다. 말없이 산 옆에 있는 게 싫지 않았다. 산도 내가 있는 걸 싫어하지 않았다. 하늘은 하루 종일 티 없이 맑았다. 가끔 구름이 떠오르고 새 날아왔지만 잠시 머물다 곧 지나가 버렸다. 내게 온 꽃잎과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갔다. 골짜기 물에 호미를 싣는 동안 손에 묻은 흙은 저절로 씻겨 내려간다. 앞산 뒷산에 큰 도움이 못 되었지만 하늘 아래 허물 없이 하루가 갔다. 폐허 이후. 사막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 화산재에 덮이고 용암에 녹은 산기슭에도 살아서 재를 털며 돌아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다. 내가 나를 버리면 거기 아무도 없지만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돌무더기에 덮여서 메말라 버린 꼴짜기에 다시 물이 고이고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간다.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만 않는다며. 마지막으로 이제 한 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저녁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실까지 가볍게 디디며 오르는 만월이기보다는 동짓달 20날 빈 농길을 쓰다듬는 달빛이었으면 싶었어. 꽃분의 가학군 국화의 우아함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조초이었음 해. 내 사랑하는 당신이 꽃이라면 꽃 피우는 일이 곧 살아가는 일인 콩꽃, 팥꽃이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어느 한 계절 하사히 피었다가 시들면 자취 없는 사랑 말고 저문은 들녘일수록 더욱 은은히 아름다운 억새풀처럼 늙어갈 수는 없을까? 바람 많은 가을 강가에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흐른다면 가위를 깎거나 갯벗 허무는 밀물 썰물보다는 물 오리 때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세상을 흐르는 동안 갈대가 하늘로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으면 좋겠어. 책을 덮으려고 보니까 이 책 그 마지막 뒤에 보니까 이 책의 제목인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에 대한 시가 있네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이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또 이제 한편 돌아가는 꽃. 간밤 비에 꽃 피려니 그 봄비에 꽃이 누나. 그대로 인하여 온 것들은 그대로 인하여 돌아가리. 그대 곁에 있는 것들은 언제나 잠시, 아침 햇빛에 아름답던 것들 저녁 햇살로 그늘지리.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번 달에 다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시 한 편이 여러분에게 또 위로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올린 도종환 선생님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음악은 크리샤추의 러브 마이 웨이라는 상큼한 봄냄새 상큼 나는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아봤습니다.